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, 산책처럼 사주입니다. 이번 시간은요, 사주는 음력으로 봐야 되지 않나요? 라는 질문입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. 우리가 음력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태음력을 뜻하죠. 태음력이고요. 얘는 이제 달의 모습으로 계산된 달력입니다. 그리고 우리가 조선시대 때 같은 경우에는 음력을 정말 많이 사용하긴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사주 명리학이라는 건 좀 오래된 학문이잖아요. 그러니까 전통적인 학문이고, 그래서 음력으로 보는 게 당연하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경향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뭐 본인의 생년월일을 양력으로 알고 계시던 분들도 굳이 음력을 찾아가지고 상담 의뢰를 하시는 좀 우픈 그런 해프닝까지도 생기기 시작을 했죠. 자,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음력이라는 건 달의 모습으로 계산을 한 거고요. 이제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음력으로 그 날짜를 계산하는 거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농사를 짓는 데에는 문제가 있었어요. 짓는 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. 왜냐면 계절이 하나도 안 맞더라는 거예요. 이제 따뜻해져야 되는데 여전히 춥고, 이제 선선해져야 되는데 여전히 덥고,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더라는 거죠. 그래서 황도 복숭아 말고요. 그 황도가 이제 태양의 길이죠. 황도를 기준으로 이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. 이게 바로 24절기예요. 자, 그리고 명리학은요, 이 24절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학문입니다. 자, 이 태양을,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 태양의 변화를 기준으로 계산을 했더니 농사를 짓는데 문제가 없더라는 거예요. 네. 왜냐면 날씨를 그대로 반영을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. 자, 여기에서 또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실 수 있으세요. 그럼 우리나라 날씨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이게 안 맞겠네요. 이 24절기는 우리나라나 또 가까운 중국의 날씨를 반영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만 맞는 거지 해외에서 태어나신 분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안 맞겠네요.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.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. 요 황도를 기준으로 계산했다는 건 뭔가 하면요. 결국에는 별자리 또는 천문을 중심으로 계산한 것이 24절기라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뭐 역사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대로부터 그리고 중세 시대에도 이 천문을 연구하는 뭐 첨성대라든가 그런 것도 있었고요. 그리고 세종 시대 때에도 조선왕조의 세종대왕 시대 때에도 천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고, 또 뭐 농사직설 같은 우리나라 그 농민들을 위한 서적들이 발간됐잖아요.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,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날씨가 좀 달라서 그랬던 거예요.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날씨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별자리와 천문을 중심으로 계산을 한 게 24절기라는 거죠. 자, 그러면 독일에 태어났던, 미국에 태어났던, 뭐 알래스카에 태어났던 별자리는 존재하거든요. 그리고 별자리의 움직임이 조금씩 차이가 날 뿐이지 결국에는 똑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24절기는 우리나라의 날씨를 반영한 거다. 그러니까 교통 정리를 해드릴게요. 날씨를 반영한 게 아니고요. 사실은 날씨를 반영하기 위해서 24절기를 만든 건 맞지만 그 과정에서 천문을 반영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. 즉 천문을 반영하다 보니까 날씨가 반영이 됐다라는 거죠. 그리고 천문은 어느 나라, 어느 지역에서나 다 관찰할 수 있는 거고요. 물론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공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천문 관찰이 잘 안 되고 있긴 합니다만, 아무튼 이 천문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, 별자리, 하늘에 별이 떠 있는 이상에는 다 똑같이 이렇게 24절기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. 서양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점성술이라는 게 별자리를 바탕으로 만든 거잖아요. 그래서 뭐 우리가 명리학적으로는 임묘진, 사오미, 신유술, 해자축, 얘네들이
또 한편으로는 삼합이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. 삼합. 여기 이제 양력으로 계절을 따지면요. 2월, 3월, 4월, 5, 6, 7, 8, 9, 10, 11, 12, 1월이 이렇게 되겠죠. 양력 기준으로.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명리 공부하실 때 양력으로 보시는 게 더 편합니다. 자연학이기 때문에 양력으로 보시게 되면요. 그때의 날씨가 어떻지, 온도가 어떻지 이런 게 바로바로 나오거든요. 근데 음력으로 하시면은 그게 안 나와요. 네. 음력 뭐 2월이 날씨가 어떻지? 이게 계산이 바로바로 안 나오거든요. 자, 근데 우리도 보면은 삼합이라 그래서 해, 묘, 미 이렇게 얘기를 하죠. 서양의 점성학도요. 제가 잘은 모르지만 양력으로 3월, 7월, 11월을 하나의 묶음으로 봅니다. 똑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또 이 해묘미뿐만 아니라 인, 오, 술 같은 경우도요. 점성학에서도요. 그러니까 서양의 점성학에서도 2월, 6월, 10월을 하나의 묶음으로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뭐 나머지도 마찬가지죠. 신, 자, 진도 마찬가지고요. 서양에서도 8월, 12월, 4월을 하나의 묶음으로 보고요. 그리고 사, 유, 축도 하나의 묶음으로 본다라는 거죠. 이게 우리 명리학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서양의 점성술도 그렇다니까 대단히 신기하시죠? 근데 이건 신기할 게 없어요. 왜냐고요? 별자리를 보고 만든 학문이들이기 때문이죠. 그래서 제가 영상 간혹 천문학 공부를 해야 된다, 별자리 공부를 해야 된다,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결국에는 우리가 이 명리학이라는 건 끝도 한도 없는 학문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별자리와 그 천문학에 대한 이해도는 좀 필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. 저도 역시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은 뭐 반의 반쪽짜리라고 생각할 뿐이고요. 자, 그럼 이제 오늘의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. 한 두 가지쯤이 되겠죠. 첫 번째, 음력보다는 24절기와 가까운 양력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하시다. 왜? 24절기가 양력과 더 가깝기 때문이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, 실은 이렇게 적어놔야 되겠네요. 날씨 기준이라기보다는 천문 기준이다. 그렇기 때문에 별자리가 있는 한 해외에서도 똑같이 적용시키시면 된다. 물론 잘 아시겠지만 해외에서 태어나신 경우에는 가까운 해외는 상관이 없겠지만 좀 거리가 있는 해외 같은 경우는 시차를 계산을 하셔야 되겠죠.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그 나라에서 태어났을 때 뭐 그 나라의 별자리가 어땠는가 이걸 계산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. 근데 요즘은 어플이 이런 것들 대단히 많이 해주고 있죠. 네, 어플들 중에서 보시면은 내가 태어난 지역 지도에서 고르고 시간 고르면은 그 나라 그 시간에 맞추어서 또 연산해주는 어플들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요. 굳이 어렵게 여러분들이 막 계산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. 자, 결론. 그래서 사주 명리학은 음력보다는 양력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하기 때문에, 연산하기에도 정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산하시거나 뭐 어디서 상담 받으실 때도 양력으로 알려주시는 게 더 맞는 것이다.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. 네, 제가 계속 목이 근질근질해요, 지금. 그래서 기침 안 하려고 참고 있는 중입니다. 네, 좋은 하루,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